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래밍 주민번호 생성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하기 전에 주민번호 생성 규칙이나 개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번호 생성 규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13자리의 주민번호를 받습니다. 이건 예시고요. 이게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건 예시입니다. 그래서 13자리 중에 앞자리 6자리와 뒷자리 6자리,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증코드 1자리. 그래서 13자리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6자리는 생년월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 경우는 1978년 1월 1일생이라는 얘기고요. 자, 뒤에 있는 6자리 중에 맨 앞에 있는 자리는 어떤 거냐면 성별을 의미합니다. 물론 여기 출생 시기라고 되어 있는데 1900년도에 태어났는지 2000년도에 태어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 2000년생이 대부분일 건데 그 학생들은 3이나 4로 시작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부모님, 형이나 오빠들은 아마 1, 2로 부여가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은 5, 6, 7, 8로 받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통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 요거는 1900년생인지 2000년생인지 요거는 사실 구분이 안 되죠. 대부분 1900년대 이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면 100년 이상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숫자가 5, 6, 7, 8이라면 외국인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 6자리 중에 한 자리는 성별이고 마지막 자리는 1년 번호고 나머지 요 4자리 4자리 중에 2자리와 2자리가 있는데 요거는 자치.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 무슨 구 그러면 그 구마다 지자체마다 번호가 있습니다. 그 번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도 주민센터도 여러 개 있죠. 그 주민센터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이나 오빠, 그 다음 동생이 주민번호 보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사를 안 했다면 이 앞에 있는 4자리가 동일할 겁니다. 4자리가.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별도 똑같다면 5자리가 똑같겠죠. 그리고 이제 뒤에는 1년 번호라고 하는 것은 그 날에 1월 1일 날 대치동이라고 하는 주민센터에 사는 사람들 중에 1월 1일 날 태어난 사람이 여러 명 있을 수도 있고 한 명 있을 수도 있죠. 만약에 5명 있다. 그러면 신고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되겠죠. 근데 대부분 아마도 여러분들이 1에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 출산율이 낮으면 그러니까 그날에 태어난 사람이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러 명 있는데 맨 먼저 신고했으면 그 사람이 1번을 받겠죠. 그래서 같은 동에 이사하지 않았다면 형제들이 대부분 요 6자리가 동일할 겁니다. 그죠? 자,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고향이 어디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신고한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희 큰아들 같은 경우는 진주에서 태어났는데 신고는 태안에서 했다. 그러면 태안의 번호를 받는 거죠. 태어난 곳은 진주라고 해도 그런 것은 있긴 하겠지만 여하튼 출생지에 따라서 이 지자체 번호를 가지고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딘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번호가 이제 진짜 번호인데 이게 뭐냐면 이 앞에 거는 우리가 임의로 부여를 할 수 있어요. 임의로 부여한다고 이게 맞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맨 마지막 번호를 가지고 이 조합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들이 쌍둥이다. 쌍둥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쭉 있으면 여기는 똑같을 거고 여기도
요 마지막에 요 숫자만 1하고 2가 되겠죠. 그죠? 내가 쌍둥이 형이 1번일 거고 쌍둥이 동생이 2번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숫자는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해주는 진위 확인 코드입니다. 요거의 자세한 내용은 요 밑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진위 확인하고 싶으면 민원24에 가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주민번호만 가지고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주민번호하고 그 다음에 이름 같이 확인하죠. 최근에는 신분 확인을 위해서 뭐도 해요? 발급일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분증에 보면 발급일자가 있는데 그거까지 넣어서 이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해주는 서비스를 민원24에 있습니다. 여기 확인 서비스라고 하는 메뉴 밑에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잠김 해제 여기에 들어가시면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 이런 정보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맨 마지막 요거에 대한 설명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법에 걸리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법에 걸리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위키백과에는 요 규칙이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을 해보세요. 이거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이렇게 780101 1234 5, 6까지만 쓰고 이 뒤에는 쓰지 않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3, 7, 2, 1 뭐 이렇게 번호를 쓴다고 하면 뭐 이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고 이건 임의로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를 다 곱해요. 곱한 다음에 다 더해줍니다. 다 더해줘서 그 나온 값을 가지고 한 번 더 처리를 해줘서 나온 결과를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세한 거는 여기 사이트에서 궁금하신 분들 보시고, 근데 이거를 직접 대놓고 만들기는 조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프로그램 실습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입력된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를 다 더해줘요. 그냥. 쉽게 해서 저는 다 111을 다 곱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곱하면 7 더하기 8 여기는 0 더하기 1 더하기 0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계산해주면 자 여기까지 해주면 17 이죠? 그 다음 여기는 쭉 해서 여기까지 15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더해주면 21 그래서 38이 됩니다. 38을 뭐예요? 1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8이죠. 그래서 여기다 8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주민번호를 생성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 진위 코드를 우리가 임의로 만들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자릿수를 다 더해주는 걸로. 그죠? 그런데 이제 이걸 만들 때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요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요거는 뭐예요? 0일부터 12까지만 가능하죠. 요거는 0일부터 31까지만 가능해요. 그죠? 나머지는 뭐 상관없는데 요거는 어떻게 돼요? 뭐 외국인이 아니라고 하면 1부터 4까지만 입력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부여받는 것이 임의로 번호 받기 때문에 이거는 체크를 안 해도 되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는 체크를 해야 됩니다.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 번호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코딩할 때는 먼저 임의의 랜덤하게 수를 생성해서 마지막 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그래서 10개의 새로운 기법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신용카드에도 번호가 있죠.
그 신용카드에도,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결제할 때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하잖아요. 그 번호를 입력했을 때 요것이 어떤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죠? 물론 이제 신용카드 뒤에 이제 CVC라고 하나요? 그 번호를 입력하라고 하는 게 이게 검증 코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앞부분에 있는 앞자리는 제가 알기로는 A 신용카드인지 B의 신용카드인지 요거 확인하는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신용카드 만들 때도 부여받을 때도 이런 걸 쓸 수 있고,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나 독서실 또 이런 데서도 회원카드 만들 때도 마찬가지로, 왜냐하면 이것을 있던 이런 번호들이 식별 정보로 쓰인다면, 식별 정보로 이 사람이 누군지를 확인하는 절차 내지는 회원인지에 대한 거, 뭐 이런 것을 확인할 때 쓴다고 한다면 이런 검증 코드를 나름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물론 이 검증 코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보안이 유지가 돼야 돼요. 지금 노출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는 걸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리즘 비슷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외에 뭐 신용카드라든지 회원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된다면 번호 입력을 해서 하는 자물통 있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우리가 이제 자물통이라기보다는 요거보다는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현관문에 이렇게 번호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비밀번호는 3456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엔 3456 4개만 입력하면 문이 열렸어요. 근데 이제 옆에서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들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입력을 하면 이 안에 입력된 거 안에 3, 4, 5,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들어있으면 문을 열어주게끔. 그러니까 요거는 다 허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식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만약에 요걸 좀 업그레이드 한다. 그럼 어떻게 업그레이드 하시냐면, 우리 집 비밀번호는 4자리인데 이 4자리의 합이 예를 들어서 10이다. 요런 걸로 키를 만든다면 예를 들어서 4자리는 뭐가 있어요? 1, 2,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4, 3,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번호가 될 거 1, 3, 2, 4가 될 수도 있고, 또는 1, 1, 4, 4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 개 입력했던 것 중에 임의의 4자리를 뽑아서 그거의 합이 10이 되게끔 하는 작물 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현관 보안 통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도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짜면 되냐면, 입력된 거에서 4자리씩 찾아서 더해줘요. 그리고 원하는 결과 나오는지. 그럼 아니면 그 다음 자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 그 4자리를 다 더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더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 더해보고, 이렇게 다 더해봐요. 더해봐서 4자리가 합이 10이 되면 그때 문을 열어주고, 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열어주면 되겠죠. 이런 프로그램 짜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 사실은 이런 것들은 실기 시험으로 냈으면 좋았을 텐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실습도 못하고 시험도 못 보는 아쉬움이 있긴 한데, 여하튼 여러분들 요것도 한번 프로그램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으로 주민번호 생성 규칙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